안녕하세요. 의상 환자 기도 관리의 교육을 맡게 된 오연정입니다. 교육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서는 기관 삭관을 하기 위해서 알고 넘어가야 할 데피니티브 에어웨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관 삭관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기관 삭관을 하는 과정인 래피드 시퀀스 인투베이션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관 삭관입니다. 데피니티브 에어웨이는 트라키아 안에 튜브가 위치하고 보컬 코드 아래에 커브가 팽창되어 있으며 튜브가 산소를 공급받을 수 있게 연결되어 있고 에어웨이가 안정적이고 적절한 방법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임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ETT를 사용한 오로트라키얼 인투베이션이나 트라키오스토미를 예를 들 수 있고 나소트라키얼 인투베이션, 크리코사이로도토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데피니티브 에어웨이를 통해서 환자는 에어웨이를 확보하고 산소 공급, 환기 보조, 아스피레이션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데피니티브 에어웨이의 이해를 돕기 위한 라링스 해부학적 그림, 라링고스코픽 뷰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보컬 코드를 통해서 트라키아에 ETT가 위치하게 되고 보컬 코드 아래에 커프가 팽창되어 있는 데피니티브 에어웨이인 ETT를 볼 수 있습니다. 임상에서 기도 확보가 필요한 환자를 사정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 개방성 유지에 문제가 있거나 호흡이 증가된 환자, 산소화 및 환기 부전이 있는 경우 기도 확보가 필요한 경우들입니다. 두부 손상, 알코올 또는 다른 약물에 중독된 환자로 의식의 변화가 있는 환자 또는 GCS 8점 미만이거나 페이셜 번, 이널레이션 인저리 환자에서는 잠재적인 흡입 손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방적인 인투베이션이 고려됩니다. 맥실로페이셜 트라우마의 경우 페이셜 플렉처는 흉열, 부종, 치아 손상이 있어 기도 확보를 더 어렵게 합니다. 만디블 플렉처는 정상 에어웨이를 지지하는 구조를 무너지게 해서 환자가 슈파인 포지션에서 기도 폐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넥 트라우마의 경우 관통상은 혈관 손상을 일으켜 심각한 헤마토마를 생기게 할 수 있고 이것은 에어웨이의 위치를 이동시키고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인투베이션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라링질 트라우마의 경우 라링질 플렉처는 아주 드물게 일어나지만 급성 기도 폐쇄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인투베이션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흉부 손상이 있거나 서비컬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의 경우는 환기 손상의 가능성과 환기 부전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투베이션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서비컬 스파이널 코드 인저리는 외상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자들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면 높은 레벨이 손상받을수록 호흡근 마비가 있으며 C3 레벨 아래의 손상은 횡격막 기능은 유지하지만 늑관과 복근이 호흡에 도움을 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C소 패턴의 호흡 양상을 보입니다. 그림을 보면 정상적인 흡기에서는 횡격막이 내려가면 흉곽과 복부가 같이 상승합니다. C소 호흡 양상에서는 횡격막이 내려가면 늑관이 팽창하는 힘이 없어 흉곽이 밑으로 꺼지게 되고 복부 또한 힘이 없어 횡격막이 내려오는 힘 때문에 상승하게 됩니다. 이 현상을 업도미널 그리싱 또는 다이아프라그마틱 그리싱이라고 부르고 호기에는 반대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호흡 패턴은 비효과적이고 빠르고 얕은 호흡을 하게 하여 물기폐를 발생시키고 환기 불균형, 결국 호흡 부전을 일으키게 합니다. 제 래피드 시퀀스 인투베이션 빠른 연속 기관 삭관입니다. 빠른 연속 기관 삭관은 기관 삭관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으로 한 번에 성공하여 합병증 발생을 줄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아네스테틱 약물과 뉴로머스큘러 블러킹 에이전트 약물을 함께 투여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상 환자들의 경우 디피컬트 에어웨이인 경우가 많아 RSI가 필수적입니다. RSI는 총 7개의 과정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준비와 계획, 전산소화, 삭관 전 처치, 유도와 마비, 자세, 거치 및 확인, 삭관 후 처치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첫 번째 준비와 계획 단계입니다. 인투베이션 준비 및 각종 펌프, 인공호흡기 준비 등을 하고 환자 기도 평가 및 기관 삭관 실패 시 대안을 준비합니다. 기존 삭관 실패 시 대안으로 준비 가능한 것으로 아이겔이 있습니다. 아이겔은 수프라글로틱 에어웨이 디바이스의 한 종류로 서지젤을 소량 묻혀 입천장을 따라 삽입하면 되고 표시선이 있는 부분이 앞니에 닿을 정도로 삽입하여 고정을 하면 됩니다. 체중에 따라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고 원내 이카트 내에는 사이즈 4가 들어 있습니다.
데피니티브 에어웨이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인투베이션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외상 환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인투베이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레몬은 디피컬트 인투베이션의 정도를 사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입니다. L. 환자의 목 구조, 작은 힙, 치아 상태, 턱 상태를 보고 외형을 평가하고 2. 앞니 사이에 손가락 3개가 들어가는지, 턱 밑에서 설골까지 손가락 3개 정도 길이가 되는지, 설골부터 갑상선까지 길이가 손가락 2개 정도가 되는지를 평가합니다. 말람파티 스코어는 입을 벌려서 구조물이 잘 보이는지 정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인투베이션을 하기에 입안의 공간이 충분한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5. 에피글로티스, 넥 캔서 또는 헤마토마, 이물질이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N. 넥 익스텐전은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스니핑 포지션이 라링제 뷰를 보기 위한 최적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서비컬 트라우마가 있는 환자 또는 관절염이 있는 환자에게는 목의 움직임이 제한됩니다. 말람파티 스코어는 영국의 목적 등심이 보이는 정도에 따라 클래스 1부터 클래스 4까지 나뉩니다. 클래스 1, 2가 인투베이션 하기에 적절한 경우이고 클래스 3, 4 경우는 기도 삭간이 어려운 경우입니다. 인투베이션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미 인투베이션이 되어 있는 환자에서 발루닝이 터지거나 하여 ETT 교체가 필요하다면 ETT 가이드 와이어를 사용하여 교체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로는 프레셔를 확인할 수 있는 프레셔 게이지, 고정할 멀티픽스 엔도 또는 바이트 블럭 면분대, 후두경, 블레이드, 엔도트러케어 튜브, 10cc 실린지, 스탈렛, 증류수, 안부백, 안부 마스크, 산소줄, 청진기, 안부 마스크에 바람을 불어넣어줄 관장기가 필요합니다. 또 전산소화 과정입니다. 에어웨이를 적용하여 일시 기법으로 한 손 또는 두 손으로 마스크 피팅을 제대로 하여 3에서 5분간 100% 산소를 공급하게 됩니다. 배깅을 하게 되면 가스트릭에 에어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 내용물이 역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발호흡이 있는 경우라면 배깅을 무리하게 하지 않고 리저브 백 마스크 등으로 100% 산소를 공급하다 진정 약물을 투여 후 안부 배깅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과정으로 전처치는 삭간과 관련된 부작용이나 기저질환의 악화 방지를 위해 약물을 투여하는 단계입니다. 아스마 앤 브론코스파즘이 있는 경우, 뇌압이 상승된 경우, 교감신경 활성도가 상승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삭간 전 펜타닐 1에서 3마이크로그램을 투여하여 뇌압 및 교감신경 활성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인덕션과 파랄라리시스입니다. 인덕션은 환자를 수면 상태로 유도하는 것이고 파랄라리시스는 수의견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으로 진정 유도제로는 에토미데이트, 신경근 차단제로는 석시니콜린을 퍼스트 초이스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에토미데이트는 원앰플에 20mg이고 적정 용량은 kg당 0.3mg입니다. 성인 60kg을 예로 들면 18mg으로 거의 원앰플을 투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온셋이 빠르고 지속시간이 짧아서 환자를 빨리 진정시키고 깨울 수 있는 약물입니다. 혈력학적으로도 안정적인 약물입니다. 석시니콜린은 원앰플에 100mg이고 kg당 1.5mg 정도를 투여합니다. 온셋이 빠르고 지속시간이 짧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석시니콜린이 혈장 칼륨 수치를 0.5 mg/까지 올릴 수 있어 시비어 하이퍼칼레미아에서는 금기입니다. 베카론을 사용할 수도 있긴 하지만 이러한 약물들은 지속시간이 길어서 노인 환자들에게 축적될 수 있습니다. 본원에서는 에토미데이트와 베카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에어웨이를 확보하고 인투베이션을 위한 자세를 취하는 단계입니다. 경추 손상 환자라면 경추 움직임을 제한한 상태에서 포지셔닝이 필요합니다. 한 명이 목을 잡은 상태에서 다른 한 명이 턱을 들어 올리는 친 리프트를 하거나 조 트러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조 트러스트를 할 때는 만디블을 잡아 위로 들어 올리는데 이때 아래 앞니가 위의 앞니보다 튀어나오게 해야 합니다. 친 리프트나 조 트러스트를 할 때는 목을 과신전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경추 손상 환자가 아니라면 스니핑 포지션이 인투베이션 하기에 최적의 자세입니다. 환자는 누운 자세로 있으며 머리 뒤에 수건 2개 정도를 받치고 머리를 익스텐전 시킵니다. 구강, 인두, 후두, 축을 일자로 만들어줍니다. 그림을 보시면 여러 자세에서 구강, 인두, 후두의 축을 각각 보여주고 있습니다. A의 경우는 그냥 침대에 누워있는 자세이며
B의 경우는 머리는 시트 위에 있으나 머리를 익스텐전하지 않아 축이 맞지 않습니다. D는 시트를 받치지 않고 머리만 익스텐전하여 구강과 인두, 후두 축이 맞지 않아 기도가 보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C는 스니프 포지션으로 시트로 머리를 받치고 머리를 익스텐전시켜서 턱을 들어 올려지고 구강, 인두, 후두 축이 맞아 라링고스코프로 보기가 쉬워지는 자세입니다. 경추 손상이 없는 비만 환자에서는 램프 포지션을 취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램프는 램프 구간할 때 그 램프를 뜻하고 높이가 다른 두 도로, 건물 등의 사이를 연결하는 경사로를 말합니다. 몸통을 비스듬히 세워 웨이도의 스터널 너치가 수평이 되도록 합니다. 검은 선 1 보시면 웨이도와 스터널 너치가 수평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기가 아니라면 비만 환자에서 이 자세를 취하는 것이 글로티스가 더 잘 보이는 자세입니다. 여섯 번째는 ETT를 위치시키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비디오 스코프를 이용하여 보컬 코드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ETT를 삽입하고 삽입 후 커플을 팽창시켜 ETCOT 캠노그래피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때 제대로 기도로 들어갔는지 10도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후 양측 배를 청진하고 ETT를 고정하고 체스트 엑스레이로 ETT의 위치, 깊이를 확인합니다. ETT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에서 ETCOT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ETCOT는 호기말 이산화탄소 분압으로 호흡을 내쉬고 난 마지막에 이산화탄소 분압을 의미합니다. 모니터 그래프상에서 가장 높은 부분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며 35에서 45 정도가 정상입니다. CO2 정도를 보고 제대로 기도 삭간이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잘용, ETT용이 있으며 환자가 호흡하는 정도로 마취의 깊이를 알 수 있어 수술실에서는 마취 모니터링을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ETT의 위치와 깊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스트 엑스레이입니다. ETT는 카리나 상방 4에서 5cm 정도에 위치하도록 합니다. ETT가 너무 아래에 위치할 경우 한쪽 폐만 환기하여 반대쪽 폐에 무기폐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보통 깊게 들어가는 경우 라이트 메인 브런커스가 레프트 브런커스보다 더 수직으로 생겨서 라이트 브런커스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과정으로 ETT의 위치와 깊이를 확인했다면 ETT를 최종 고정합니다. 커프 프레셔 40 이하인지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세다티브, 인공호흡기를 적용합니다.